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가시마 대 FC 도쿄의 경기입니다. 먼저 가시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1대4 대패를 가져간 가시마입니다. 첫 번째 실점 이후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확실히 살아났던 경기인데요. 가시마가 몇 번의 찬스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상대 수비수들이 잘 막아냈습니다. 6월 일정부터 강팀을 많이 만나 어려운 일정을 보낸 가시마입니다. 공격진의 화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득점이랑 연결되지 않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 결과에서도 아쉬움이 느껴지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FC 도쿄입니다. 지난 경기 니가타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FC 도쿄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윙어들이 양 측면에서 인사이드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윙어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 팀 중 하나인 FC 도쿄입니다. 다만 도쿄가 답답한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바로 자신들이 점유를 통해서 공격을 풀어나가야 할 때 꽤나 고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원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시마는 점유를 통해 공격을 풀어내는 팀은 아닙니다. 역습을 통해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한데요. 스즈키유마가 전방에서 빠르게 전진 침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런 도쿄가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가시마의 승리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우라와 레즈 대 삿포로입니다. 먼저 우라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교토상가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입니다. 수비에서 실수들이 자주 나왔으면 이를 잘 막아냈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우라와 대 삿포로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라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교토상가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우라와 레즈입니다. 수비에서 실수들이 자주 나왔으며 이를 또 자신들이 잘 막아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토의 많은 숫자를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했던 경기였습니다. 중원의 사무엘 구스타프손에 복귀하면서 몸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라와를 상대로 내려앉는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라와가 점유를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삿포로입니다. 지난 경기 빗셀고베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삿포로입니다.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패에서 벗어났지만 리그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삿포로입니다. 강등권 탈출은 어려워 보입니다. 경기력은 이전에 비해 조금씩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득점 그리고 실점 과정에서 아직도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서는 선택을 하다 보니 공격적에서 답답함도 눈에 띄게 보입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팀은 전력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기입니다. 충분히 우라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 경기는 승리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가시와 대 가와사키의 경기인데요. 가시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나고야를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한 가시와입니다. 상대의 공을 탈취하고 빠르게 올라가면서 찬스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너무나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기도 했고 수비에서 실책으로 실점을 내주면서 불안한 경기를 했었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생산되는 찬스에 비해 득점이 너무 적은 편인데요. 빅찬스 미스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 가시와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너무 쉬운 찬스를 대놓고 놓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비오나 기노시타 등 두 선수들이 그나마 득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음은 가와사키입니다. 지난 경기 세르스 오사카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리그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가와사키입니다. 허나 경기 중에 보여주고 있는 길게 뿌려주면서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들은 꽤나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진의 퀄리티가 아쉬운데요. 사사키를 제외하고 완벽한 센터백 조합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육 골키퍼가 아쉬운 선택들을 하면서 종종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꽤나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가시와의 좋은 찬스 대비 아쉬운 득점력을 고려해본다면 무승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가와사키의 불안한 수비까지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가시와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경기는 가시와의 승무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이와타 대 교토상가의 경기인데요. 먼저 이와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슈난을 상대로 0대5 대패를 기록한 이와타입니다. 경기 20분 만에 센터백 히카르도가 퇴장을 당하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경기입니다. 리그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요.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에서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5골을 먹히긴 했으나 최근 3경기에서 10골을 실점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히카르도의 퇴장 변수까지 고려해본다면 다음 경기도 답답한 수비진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은 교토상가입니다. 지난 경기 우라를 상대로 0대0을 기록한 교토상가입니다.
완전히 내려서는 선택을 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지속적으로 수비 안정감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 모습이 이번 경기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수비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이해를 하나 솔직히 공격력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선수도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하라 선수가 득점 페이스가 이어지긴 했으나 직전 경기에서 멈춰지긴 했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답답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득점력 부재 두 팀이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집니다. 직전 경기 하라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하긴 했지만 상대가 강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득점 찬스를 살리지 않을까 판단하여 교토의 승리도 같이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세로스 오사카 대 니가타의 경기인데요. 먼저 세로스 오사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가와사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세로스 오사카입니다. 가와사키가 한 번에 올라오는 롱패스에 꽤나 고전했던 경기인데요. 리그 최다 득점 레오의 집중 견제도 굉장히 심해진 상황입니다.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레오에게 너무 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레오의 컨디션이나 플레이가 좋지 못한 날에는 굉장히 고전하는 세로스 오사카 중 하나입니다. 세로스 오사카입니다. 다음은 니가타입니다. 지난 경기 FC 도쿄를 상대로 0대2 패배를 기록한 니가타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보여줬지만 역습을 뛰어난 팀을 상대로 굉장히 고전하는 팀인데요. 최근 경기들에서 니가타는 상대로 일부러 역습 패턴을 만드는 팀들이 생겼습니다. 니가타 같은 경우는 점유를 중시해서 그 점유를 통해서 공격을 풀어내는 팀인데요. 오히려 역습을 내주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이 라인을 올리면서 점유를 통해 풀어내는 니가타인데요. 하지만 이런 패턴들을 통해 득점을 기록하긴 하지만 역습을 막아내는 상황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니가타입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로스 오사카의 역습 패턴이 매우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 레오에게 너무 몰려있는 득점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니가타의 수비가 레오를 잘 막아낼 수 있는 준비만 잘 해온다면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세로스 오사카의 승부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빗셀 고베야 대 나고야의 경기입니다. 먼저 빗셀 고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삿포로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빗셀 고베입니다. 다이아 골키퍼의 PK 선방이 없었다면 패배할 수도 있었던 경기인데요. 삿포로가 워낙 수비적으로 나오다 보니 뚫어내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미야시로 그리고 오사쿠, 무토 등 득점력이 준수한 선수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빅찬스 메이킹도 리그 내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고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가시와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나고야인데요. 8경기 만에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반등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왼쪽 미드필더 소마유키가 포르투갈 리그에서 복귀하는 경기였고요. 이번 경기에서 꽤나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한 득점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수비진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3명의 수비수들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보고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도 역습 찬스를 가정해서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내주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따라가지 못하는 스피드에서 아쉬움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나고야가 반등을 하긴 했다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빗셀 고베의 공격 퀄리티를 고려해본다면 승점 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빗셀 고베의 승리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후쿠오카 대 도쿄베르의 경기입니다. 먼저 후쿠오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산푸이로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한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의 역습을 저지하기 위해 산푸이로가 내려서는 선택을 했으며 이로 인해 답답한 경기 양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후쿠오카를 상대로 상대들이 내려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는 후쿠오카의 단단한 수비 라인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특히 후쿠오카가 역습은 잘하지만 자신들이 볼을 소유한 채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에 답답함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도쿄베르입니다. 지난 경기 마츠다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한 도쿄베르입니다. 경기 초반 자책골이 나온 것이 아쉬운 결과인데요. 그래도 역습에 특화된 마츠다를 상대로 후반전에 몰아붙이는 양상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도쿄베르인데요. 히로시 감독이 상대에 따라 맞춘 점수를 잘 가져오는 편입니다. 또한 선수들을 향한 동기부여도 굉장히 잘하는 감독 중 하나인데요. 다만 선수들의 퀄리티가 아쉽다 보니까 승리를 가져오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히로시 감독은 분명 맞춘 점수를 잘 짜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쿄베르의 퀄리티가 아쉽다는 점에서 이를 잘 수행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히로시 감독이 맞춤 점수를 잘 짜온다면 그리고 잘 맞아떨어진다면 승리를 가져오겠지만 못한다면 패배하는 그림도 그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후쿠오카의 승패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